당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현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항상 원하던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으신가요? 저와 함께 하시면 존재와 의도의 결합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신경과학자 켈리 맥고니걸의 통찰을 나누고 싶어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운동을 함께 해볼 건데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주 쉬운 운동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운동은 쉽습니다. 15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기억하세요.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워 있을 때만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심호흡을 하세요. 그게 다입니다. 이제 공기를 모두 내보내고 폐를 잘 비우세요. 훌륭한. 이제 15초 동안 호흡을 멈추세요.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먼저 숨을 쉬어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경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함께 가자. 셋, 둘, 하나. 이제 숨을 쉬어보세요. 잘하셨어요. 방금 한 것은 작은 의지력 테스트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숨을 쉬고 싶어지기까지 2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런 어려운 도전은 원하지 않으니까요. 이 간단한 운동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불편함에 대한 내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상황이 불편해져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기술은 자주 우리가 중요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신체적 불편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가지 연구를 인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고문실이라고 부르는 연구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름만 그렇지 실제로는 안전한 실험이에요. 이 연구는 금연의 어려움을 겪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흡연자들에게 24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후 실험실로 돌아와 각자의 즐겨 피우는 담배 한 갑을 가지고 오도록 했죠.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자기 담배를 손에 들고 간절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했어요. 연구자들은 이들이 규칙을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흡연자들이 담배를 애타게 원하면서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담배 한 갑과 라이터만 놓여 있었죠. 잠시 후 연구자들은 흡연을 허락할 준비가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담배 갑을 집으세요 라는 지시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담배 갑을 잡았고 다들 환호했죠. 하지만 그때 연구원들의 다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멈추세요. 그들은 그저 담배 갑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자 연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포장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포장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또다시 멈추세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2분간의 기다림이 이어졌죠.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분마다 새로운 행동을 지시하고 그 후에 항상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담배를 포장해서 꺼내세요. 참가자들은 담배를 꺼냈지만 곧바로 멈추세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또 다시 2분간 기다림. 담배를 잡으세요.
그리고 기다림. 담배 냄새를 맡으세요. 또 기다림. 담배를 입에 물어보세요. 입에 물었을 때도 또 2분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이터를 켜세요. 하지만 불만 바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실험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결국 아무도 담배에 불을 붙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험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죠. 흡연 욕구를 다루되 충동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실험이 중반에 접어들기 전에 많은 참가자들은 충동타기라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생기는 신체적 불편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결국 그 느낌이 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충동이 생겼을 때 즉시 굴복하지 않는 방법을 배운 것이죠. 파도처럼 충동은 결국 지나가고 모든 것이 괜찮아집니다. 이제 두 번째 연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연구자들이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자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들에게 투명한 용기에 초콜릿 사탕을 가득 담아 어디든 가지고 다니게 했고 48시간 동안 그 사탕을 먹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도전 과제는 사탕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몰래 사탕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사탕에는 작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탕을 먹으면 연구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끔 말이죠. 참가자들 중 한 그룹은 충동타기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고문 시간 동안 충동타기 기술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 담배 소비를 40%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반면에 기술을 배우지 않은 통제 그룹은 담배 소비량이 그대로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기술을 배운 참가자들이 흡연과 스트레스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흡연은 흔히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이 그룹에서는 이 연결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이제 어려운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담배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음식에 대한 충동을 다루는 연구에서도 충동타기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48시간 동안 단 한 개의 사탕도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기술을 배우지 않았거나 단순히 다른 일로 자신을 분산시키라는 지시만 받은 사람들은 결국 충동에 굴복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연구는 충동타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의지력을 강화하고 유혹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의지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 잘 알고 있죠. 사실 현실 세계에서 금연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도 담배를 본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단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초콜릿을 먹는 모습을 보면 강한 욕구를 느낄 것입니다. 이 욕구는 매우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 수용 전략, 즉 욕구가 오고 가도록 허용하는 방법은 이러한 감정과 욕구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보통 효과가 없으며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구를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일시적인 감각으로 바라본다면 훨씬 더 쉽게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다양한 도전에 적용됩니다.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불확실성, 혹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들 때 말입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도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이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욕구를 수용하되 행동하지 않는 이 기술은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체중 감량 프로젝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최대 3배나 높아집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기술을 적용해 자신의 삶에서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싶다면 두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배운 것을 여기에 공유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배운 것은 바로 유명한 마인드풀니스 혹은 주의 집중 기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나 생각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고픔을 느낀다면 관찰자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이 감정에 대해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세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천천히 호흡하세요. 이 호흡을 안정의 원천으로 사용하세요. 이 감각과 연결된 후에는 목표와 다시 연결될 첫 번째 기회를 찾으세요. 이것이 바로 두 연구의 참가자들이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연습하는 데 단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인드풀니스 연습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감정과 생각을 느끼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은 그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이 느끼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욕구를 느낄 때, 예를 들어 좋아하는 단 것을 먹고 싶을 때, 그 욕구에 바로 굴복하는 대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반성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그 욕구가 진정한 배고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나 지루함 같은 감정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단지 음식이나 담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운동, 일, 인간관계와 같은 일상적인 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충동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더 신중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기술은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술을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하게 되면서 더 자각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연습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지면 이는 매우 귀중한 기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순간이나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이나 불안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견뎌내고 넘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연습을 일상에 통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용한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그냥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보세요.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세요. 이 간단한 연습이 여러분의 자기 통제력과 웰빙을 높이는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확장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주의와 의도가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할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습에 몰두하게 되면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더 잘 인식하고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때 여러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자신의 편으로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삶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기쁨과 감사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의 변화는 단순히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긍정적인 진동과 일치하는 경험과 기회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연습은 여러분의 의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자신이 느끼는 것에 더 맞춰져 있을 때 여러분의 의도는 더 명확하고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이나 건강한 관계를 창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새로운 상황에서 경험하고 싶은 감정에 더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우주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또한 이 연습은 우리의 의도와 관련된 의심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에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소망이 자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그저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며 여러분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과 끌어당김의 법칙의 연결은 감사의 실천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현재 삶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진동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할 때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아짐을 깨닫게 되고 긍정적인 끌어당김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 연습을 끌어당김의 법칙과 통합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평온을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고 더 깊은 소망을 반영하는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과 끌어당김의 법칙 사이의 연결을 탐구할 때 이 개념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단지 떠오르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들이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인식이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현실을 설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의심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성공했을 때 느낄 감정, 예를 들어 열정, 자신감, 감사의 감정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사업을 실현하려는 여러분의 의도를 강화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기술은 시각화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깊이 숨을 쉬고 자신이 창조하고 싶은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시각화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주에 분명하고 강력한 진동을 보내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성화합니다. 마음과 심장이 일치할 때 당신은 원하는 것을 향한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이 연습이 즉각적으로 당신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이해와 인내의 여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분산되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에 더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겪는 도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각 어려움이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동기를 잃는 대신 어려움과 관련된 감정을 경험하도록 자신을 허용하며 이를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게 하며 당신의 마음가짐이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들이는 열쇠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인관계에 관해서도 이 연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호작용에서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더 공감적이고 이해심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진정한 연결은 당신의 관계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당신이 창조할 수 있는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들이쉬는 숨, 각 성찰의 순간, 그리고 우주에 던지는 각 의도는 당신이 구축하고 싶은 삶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당신의 삶에 통합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자로 변모합니다. 이 연습은 당신에게 명확성과 용기를 제공하여 도전을 극복하게 하며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의도를 강화하여 당신이 실현하고 싶은 것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원칙은 당신의 인생관뿐만 아니라 당신이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맹을 이룹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에 집중하며 당신의 길에 나타나는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첫 발걸음을 내딛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삶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이 내리는 각 선택은 그 현실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여정을 받아들이세요. 우주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창조자이며 매일이 새로운 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